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저는 고추장찌개 끓이고 있어요. 맛있겠죠? 맛있겠죠? 콩나물도 삶고 있어요. 콩나물 팍팍 묻혔냐? 짠!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식사 맛있게 드세요. 지난 8년간 늪에 빠져 살았어요. 남편과는 큰 문제 없이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혼자만의 착각이었나봐요. 말 그대로 착각의 늪 속에서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치고 좋은 미래만 있을 거라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내가 얼마나 우스웠을까 생각하니 참 세상 사는 거 부질없다 싶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시댁에 첫 인사 간 날 시부모 내외 시누이 그렇게 사람이 좋을 수 없더라고요. 식구가 다 빼빼 말라 인상은 날카로워 보였지만 서글서글하고 정이 뚝뚝 흘러내리는 말투, 겉보기에 좋게 속고 또 당했어요. 결혼하고 몇 주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 신혼집에 캐리어 끌고 와서 자리 잡았어요. 방 2개 19평짜리 월세방이에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유명한 바람둥이였는데 시어머니는 큰아들 장가 보냈으니 할 일 다 했다. 이제 마지 덕 좀 보자. 라면서요. 갓 결혼해서 겪는 일이 이런 거라 너무 황당했어요. 남편은 엄마가 오해하는 거야. 1년에 한두 번 아버지랑 크게 부딪히셔. 1, 2주면 화해하고 돌아가실 거야. 미안하다. 참아주라. 그동안 거짓말, 나쁜 짓 한 번 없던 남편인데 어찌 그 말이 거짓이라 생각하겠어요. 그냥 유별난 시어머니고 약간 과장하는 건가 보다 남편 말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게 몇 년이나 될 줄은 아무도 몰랐네요. 아니, 나만 몰랐겠죠? 한 달쯤 지나서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맞벌이인데도 아침 5시 반이면 문을 열고 들어와 깨웁니다. 밥 차려서 방구 출근 준비시켜라. 라면서요. 멋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죠. 아침 7시 40분에 집에서 나가면 집에 9시에 오는데 남편 저녁밥도 못 차려주는 그딴 직장 당장 그만둬라. 매일 피를 말리고 그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마음이 급해 회식도 야근도 다 모른 척하고 허겁지겁 집안 마트에서 두부나 콩나물 등 간단한 재료 사와서 남편 오면 차려주고 같이 앉아 한술 뜰라치면 빨래해라. 방 닦아라. 가정부도 이보단 나은 취급받을 거예요.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러지 마시라고 늘 말은 했죠. 그리고 뒤돌아서는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자. 양해하자. 노력하고 있어. 엄마 앞에선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이해하자. 양해하자. 몇 달을 시달리다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평생 종살이하다 끝나겠구나. 그때부터는 좀 달라졌죠. 아침에 깨어서 밥하라 하면 어머니가 해주세요. 어차피 어머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저도 일하면서 집안 살림까지 싹 다 하긴 힘들어요. 평생 못 들을 욕 다 들으면서도 싫으면 댁으로 가세요. 저도 어머님 안 보면 좀 살 것 같아요. 이전까진 상상도 못할 말들 내뱉으며 서로 상처 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저녁 서너 차례 부부 침실문을 열어 제낍니다. 그게 싫어 문 잠그면 열 때까지 문 두들깁니다. 문 열어라. 문 잠그고 뭔 헛짓거리 하냐? 의자로 문을 치고 이웃집에서도 민원 들어오고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 결혼 7개월 만에 간단하게 짐 싸들고 회사 근처 모텔에서 36만원짜리 달방 끊어 2달이나 살았어요. 이혼할 작정으로 나왔는데 친정에는 죽어도 말 못하겠더라고요. 원래 자존심도 세고 좋은 말만 듣고 살았는데 결혼 생활 원만하지 못하다는 걸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근데 생리가 없어 확인하니 임신. 세상 다 산 것 같았어요. 남편하고 상의 끝에 집에 다시 들어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시댁으로 들어가셨다 하고 남편하고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니 서로 다시 건실하게 잘 살아보자. 아이 태어나기 2달 전까지 일 열심히 하고 처음으로 신혼다운 신혼 느끼고 살면서 친정도움으로 28평짜리 아파트 대출 끼고 사서 이사했어요. 애 낳고 첫날 시부모 시누이 오는 거 빼고는 애기 2돌 전까진 시부모 보기는커녕 시댁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 간경화 와서 입원했다는 통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쁜 여자 같겠지만 또 발목 잡힐 것 같았거든요. 불행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약 4개월 입원 끝나고 시댁까지 내려가긴 힘들다는 이유로 며칠 쉰다며 자리 잡은 게 또 몇 개월. 이때 애돌보랴 일하랴 집안일 하랴 정신없이 사느라 시어머니하고 부딪힐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힘에 부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느낀 바가 있는지 크게 요구하는 것 없이 조용히 있어서 그냥 나도 모르겠다 하고 방관했던 것도 있고요. 간경화 때문에 약 먹고 병원 데려다주고 하는 것도 고스란히 내 몫이었고 애 아침에 놀이방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애 울고 있고 매일같이 술판에 그냥 다 포기했던 것 같아요.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거요. 남편은 불편불만도 없는 저 보면서 그냥 다 이해하는구나 했겠죠. 그 와중에 시누이는 몇 년간 사귄 남자에게 프로포즈 받고 괴롭힘 당하면서도 결혼을 하고, 시아버지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조선팔도 유랑한다고 바쁘고, 저는 둘째 임신하면서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일 관두고 자격증 공부하기로 했어요. 프리랜서로 나가면 페이도 지금만큼은 받을 수 있고 일하는 시간도 탄력적이니 뭔가 지금 생활보단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 꼴도 못 보더라고요. 너 참 멍청하다. 일은 왜 때려치우냐? 서방 등골 빨아먹고 살고 싶냐? 이제껏 네가 해온 게 뭐가 있냐? 자존감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어서 남편한테 뭐라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혼하자 말 뻔했어요. 이혼을 하니 못하니 하고 또 그걸로 질질 2년은 끌고 넘어갔죠. 뭐 결국에 시어머니는 남편 손에 끌려 나갔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저 천하의 못된 여자라고 안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면서 남편도 참다 지쳤는지 시어머니 끌어내고 이사하고 연락 끊고 살았어요. 시아버지는 면목 없다면서 간간히 전화 오고 통화하는 정도고, 시누이는 큰일 있을 때 한두 번 보고, 시어머니랑은 저는 전혀 연락하지 않는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시어머니가 반성하고 있고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오지 않겠다, 그저 한 번씩 통화하고 명절에 손자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등등 시아버지 편으로 연락해오고, 남편의 끊임없는 설득에 그래도 손자들과의 연 끊는 건 너무한가 싶어 정말 말 그대로 명절과 시아버지 생신 때만 딱 갔어요. 시어머니도 한 번씩 전화와서 미안하다. 내 생활이 팍팍하고 그러다 보니 너무 큰 욕심 부렸나 보다. 사과하고, 크게 피해 안 끼치려 하는 게 눈에 보이고 하니 마음도 풀리고는 있었고, 그냥 평범한 부부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고, 결혼한 이래로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어간다 싶었는데 이 거지 같은 인간이 바람이 났어요. 24살짜리 모델 지망생이래요.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요? 그쵸? 왜 그랬냐 하니 집에 오면 숨이 막힌대요. 시댁에 잘 못하는 마누라, 놀아달라 칭얼대는 애들, 언젠가부터 부담스럽게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냐 했더니 일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둘째 가지면서 돈도 못 벌어오면서 시댁 우습게 보는 게 마음 아팠대요. 자기 엄마 앞에 고개도 못 들 정도로 위축되었었는데 그걸 24살짜리 모델 지망생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지켜 세워주고 위로해줬대요. 자긴 많은 걸 바란 적도 없고. 며느라, 네 어머님.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가정을 갖고 싶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됐어. 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웃었어요 저. 이혼해줄게. 그 24살짜리하고 새 살림 차려서 잘 살아봐. 그건 아니야. 한때 지나가니 바람이라 부르는 거 아니겠냐? 라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습죠? 그때 저 딱 정신 확실히 들더라고요. 아, 외주를 타고 있었구나. 지난 8년을 내가 수채구멍에 흘려버리고 있었구나. 이미 끊어진 인연인데 내 욕심으로 억지로 이어붙이고 있었구나. 그래도 아비 없는 자식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부모 마음에 대모치기 싫었을 뿐인데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아닌 그냥 평범한 가족이고 싶었던 것도 다 욕심이구나 느꼈어요. 그 후로 친정 측에 지난 8년 있었던 일들 어느 정도 오픈하고 도움받아서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며칠 뒤면 끝나요.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요. 물론 제가 다 100%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사람 보는 눈이 없었고 세상 너무 쉽게 생각했고 처음에 그런 일 터졌을 때 다 그러려니 했던 것도 잘못이고, 그래도 이제는 결혼 생활이 중심이 아닌 나 자신과 우리 아이 둘을 위한 인생을 살아나가려고 해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후회도 했고 남편이 반성하는 기미도 많이 보였는데 오늘 낮에 시어머니가 카톡 보낸 거 보고 마음이 확실히 정리되더라고요. 방구 만나는 여자 24살이라는데 이쁘고 싹싹해서 아주 마음에 쏙 든다. 너랑 달라. 너밖에 없다. 조강지처가 최고다 울부짖던 남자의 바닥까지 보고 나니 그나마 있던 미련도 아이 아빠에 대한 존중심도 다 바닥났네요.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매일 밤 저희 아이들을 위해 정화수를 떠놓고 빈대요. 시어머니란 인간이요. 악독하고 못된 놈이 빨리 하늘이 데려가라고요. 천륜을 끊는 못된 년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라면서요. 카톡 할 줄도 모르는 시어머니, 대체 누가 저런 카톡을 써줬을까요? 아까워 마지 않는 자기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24살짜리 예비 새며느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집안의 늪에 빠진 걸까요? 오랜만에 애들 재우고 술 한잔하니 딱히 이야기 터놓을 상대가 없더라고요. 이제 취기가 슬쩍 드나봐요. 말을 써내려가긴 하는데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랜만에 속을 터내려가니 한결 편해지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좋은 일도 아닌 글 길게 써서. 이만 갈게요. 댓글입니다. 축하드려요. 지금이라도 그곳에서 벗어나시니 다행입니다. 그런 남편하고 시댁 무식한 모델한테 넘기셨어요. 앞으로 잘 되실 거예요. 고생했어요 정말. 앞으로 다 털어내시고 새로운 인생 사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혼을 안 했다면 지금 저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뒤도 돌아보실 거 없어요. 이혼 확정 받으시는 날 세상이 달리 보일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다시 태어나시는 거 축하드려요. 정말 보란듯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는 거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님 화이팅.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딱 2달 지난 후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이 토요일이었고 그전 금요일은 남편 회사 전체 회식이 있다고 해서 그럼 늦겠구나 싶어 저도 회사 일 늦게 마치고 친구들 만나고 들어왔습니다. 친구들 만난 시간이 10시쯤. 12시에 헤어져서 회사에 다시 가서 야근하는 동료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여튼 야근하는 직원들 눈치 보며 집에 들어온 게 1시 반. 그때까지도 신랑 안 왔더군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있는 회식이고 날이 날이니만큼 금요일이니까 다음날 출근 안 한다는 생각으로 아주 정신없이 마셔대는구만 생각하고는 기다렸습니다. 12시에 친구들하고 헤어질 때 전화했더니 이제 끝나서 일어나려고. 생일 제일 먼저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약간 취한 듯 보였으나 그냥 기분 좋게 취한 것 같아서 얼른 집에 가서 있어 이러고 끊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전화했더니 전화기 꺼져 있네요. 1시 반까지도 안 들어오고. 원래 술자리란 게 곧 끝날 것 같다가도 이어지고 저도 직장 생활하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이해했죠. 곧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2시, 3시, 4시. 아 정말 눈물이 막 나면서 처음에는 이 인간 지금 어디서 뭘 하는데 안 오나? 술을 도대체 몇 시까지 마시나? 술집 가서 정신을 잃고 어디 길바닥 같은 데서 자나?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이상한 술집에서 술 먹다가 술집 아가씨하고 2차 나갔나? 결혼 전에도 술집 마담은 아니고 술집 대리라는 사람하고 문자질하고 전화질한 거 걸렸었습니다. 술집도 대리 과장 그런 직함 쓰나봐요. 그 후로 남편을 100% 믿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생각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말 확 미치겠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도 자기 부인 생일날. 오만 생각이 다 들며 아니겠지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5시 넘어가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안 들어오더군요. 지방이라 술집이 모여있는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우선 신랑 회사하고도 가깝고 해서 거기서 회식을 했겠지 싶어 그 동네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 새벽에 짧은 청반바지 입고 화장 진하게 하고 지나다니는 여자들 참 심심찮게 보이더군요. 그 새벽에 그 차림으로 새벽 운동 나왔을 리는 없고 그런 여자들 보니까 더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제가 차 몰고 그 동네 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술집 골목 이런 곳에 신랑 차가 주차되어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없더군요. 결국에는 모텔 주차장 기웃거리면서 신랑 차를 찾아다녔습니다. 결혼하고 맞은 첫 생일 새벽에 남편이 끓여준 미역국은 못 얻어먹을 망정 남편 찾아 모텔 주차장 드나들고 있는 제 한심한 꼴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아직까지 왜 그런 인간하고 살고 있나 싶네요. 아무튼 그 동네에는 없더군요. 못 찾았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회사가 있는 곳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가 없더군요. 분명 회식하는 술집에 갈 때 차를 가지고 갔다는 말인데 시댁이 같은 지역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술 취해서 우리 집으로 안 오고 시댁으로 본능적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 싶어 차를 몰고 시댁 주차장을 뒤졌습니다. 새벽 6시가 안 된 시간이라 차마 시댁에 전화하거나 찾아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또 괜히 걱정하실 것 같은 생각에 그냥 여기 왔나 아닌가만 확인하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미쳤지. 내가 남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온 동네 다 뒤졌습니다. 갈만한 술집 있는 곳, 집에 오니 7시 반. 지역이 좁아 뒤져도 시간이 오래 소비되진 않습니다. 울다 지쳐 앉아서 잠이 들었나 봅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자동적으로 벌떡 일어서서 현관으로 나가봤더니 신랑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시계를 봤죠. 8시 39분. 정말 욕 나올 뻔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하면서 싹싹 빌 줄 알았습니다. 참나, 이 인간 들어오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벌렁 눕습니다. 왜 지금 왔냐고, 뭐하다가 이제 왔냐고 치면서 물어봤습니다. 술 냄새에 무슨 호레비 냄새 같은 것도 나고 오자마자 씻었던 흔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머리카락에선 쉰내 비슷한 쩔은내가 나고 일단 한시름 놓았죠. 정신을 못 차리길래 등짝이고 배고 가리지 않고 치면서 어디서 지금 오냐고 뭐 있냐고 했더니 일어나 봤더니 지하주차장에서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나, 지하주차장은 미처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전 거실에 나가서 소파에서 잤습니다. 꼴 보기 싫은 것도 있었는데 온몸에서 땀내며 술내, 담배 냄새 등등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날밤을 꼴딱 샌지라 일어나니 12시더군요. 신랑은 그때까지도 비몽사몽 자고 있더라고요. 그날 산부인과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지라 잘 자고 있는 꼴 보니까 부하가 치밀어 올라 또 치면서 일어나서 병원 안 가냐고 소리를 지르고 했더니 정신을 못 차리면서 알았어. 가자. 이럽니다. 못 가겠다고 반항하면 더 쳐주려고 했는데 가자고 수긍하니까 그게 더 꼴 보기 싫대요. 그냥 냅두고 다시 거실로 나와 저도 또 잤습니다. 오후나 돼서 둘 다 정신 차리고 신랑도 씻고 저도 일어나서 그때부터 또다시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며 사람 몰골이 아닌 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신랑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미안하다고 계속 그럽니다. 너 어제 몇 시에 들어왔는 줄 알아? 했더니 새벽에 들어온 거 아니냐입니다. 8시 반이 새벽이냐? 아침이지? 이 인간이.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몇 시에 집에 왔고 어떻게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는지도. 여차저차 저는 계속 울고 그제서야 슈퍼 가서 3분 미역국 끓여 대령하고 캔에 든 죽 사서 끓여주고 별쇼를 다 하더군요. 결국 제가 계속 말도 안 하고 우니까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지가 외박한 얘기는 쏙 빼고 자기가 회식해서 조금 늦었는데 제가 화를 낸다고 아주 치사한 구조 요청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만해라. 회사 다니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라. 나 참, 안 하려다가 너무 얄미워서 그 인간 외박했다고 친정엄마한테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시더군요. 친정엄마도 술집에 대리라는 여자 사건 아십니다. 엄마도 이것저것 캐물으시더니 결국 제가 여자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무수한 냄새들로 인해 우려하는 여자 사건은 아닌 것 같아 엄마를 오히려 제가 안심시켰습니다. 그럼 오래 싸우지 말고 그냥 용서해라. 좋은 날 이렇게 보낼 거냐? 미안하다고 본인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만 그냥 못 내기는 척 넘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참, 우리 엄마도 천사표 장모입니다. 친정엄마 말 들으니까 귀얇은 저는 또 그냥 혹해서 여차저차 용서했습니다. 시댁에서는 결혼해서 처음 맞는 생일이라고 제 생일상을 받답니다. 음식도 하고 미역국도 끓이고 시아버지도 퇴근하시고 들어오셨다고 저랑 신랑 오라고 호출이 왔습니다.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나서는 온종일 울었는데 제 얼굴이 사람 얼굴이었겠습니까? 거울 보니까 눈은 어디 갔는지 사라졌고 꼴뚜기 가면 쓴 여자가 있는데 차마 그 얼굴 들고 시댁엔 못 가겠더라고요. 기분도 갈 기분이 아니었고 또 제 얼굴 보시면 시시콜콜 캐물으실 텐데 제 입으로 당신들 자식 흠 얘기하기도 내키지 않고 해서 그냥 안 간다고 하고 신랑 혼자 보냈습니다. 좀 있다 보니 손에 줄줄이 음식 챙겨 들고 오더군요. 안 가서 뭘 안 하시냐 했더니 자기가 자수했답니다. 양심은 있었구나 네가. 암튼 그날 저녁 그렇게 넘기고 기어이 다음날 다시 시부모님 부르시더군요. 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시아버지가 작은 방으로 저만 따로 부르시더군요. 며느리 사랑 시아버지라고 아버님이 절 참 예쁘게 보셨습니다. 이따금 부담될 때도 있어요. 결혼하고 살이 좀 쪘는데 시아버지 실망시켜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 시아버지 때문에 다이어트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나 이쁘다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르시더니 나지막히 물으시더군요. 어제 많이 서운했냐? 원래 말수도 많지 않으신 분입니다. 무뚝뚝하다는 느낌은 없지만 말수가 적으시죠. 네?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어제 많이 혼냈다. 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회사 일 때문에 술 먹다가 그랬다더라. 네, 저도 알아요, 아버님. 화났던 것도 화난 거지만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무슨 사고가 났나 연락도 안 되고 해서요. 사실 말한 대로의 걱정도 있었지만 여자 문제일까봐 그 걱정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앞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깐요. 어제 하루 종일 울었더니 얼굴이 퉁퉁 부어서 못 왔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여차저차 친정 엄마한테 하듯이 하소연할 수는 없고 좋게 포장해가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네 어머니가 음식 준비 많이 했었다. 너 시집와서 처음 맞은 생일이라고 생일상 차려주고 싶다고. 같이 와서 식구들 같이 저녁 먹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여기서 조금 빈정이 상하더군요. 내가 시댁 오기 싫어서 안 온 게 아니고 내 얼굴 보면 어른들 분명 걱정하실 거고 나한테 비느라고 고생한 신랑 그 자리에서 또 시부모님한테 꾸지람 듣는 거 싫고 그래서 안 갔던 건데. 네 아버님 죄송해요. 상황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니네 생각 많이 하신다. 전화도 많이 기다리시고. 사실 요맘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주말마다 시부모님 뵀던 터라 전화 자주 해야 된다는 생각 크게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었죠. 네, 갑자기 전화 자주 안 하는 걸로 죄인 된 느낌. 아마 어머님이 서운하다고 아버님께 말씀을 언뜻 비추셨나 봅니다. 저희 시어머니 저한테 서운한 거 결혼 전에도 당사자인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남편한테 말했거든요. 전화 좀 자주 드리고 그래라. 나는 괜찮은데 네 어머니는 많이 기다리시더라. 자기 이쁨 받는 건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 당시에는 그냥 전화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제 성격이 싹싹한 성격도 아니거니와 애교도 전혀 없는지라 그저 죄송했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그 상황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죄송하여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었던 것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하네요. 그 후로도 나름 자주 전화한다고 했는데도 또 전화 자주 하라는 말씀하셔서 이젠 그냥 안 합니다. 뻑하면 오라고 호출하시는데 너무 바라시는 것 같아 부담스럽습니다. 거의 매주 얼굴 보는데 저를 너무 길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반감이 생겼거든요. 아무튼 이 일로 시아버님도 거부감이 들게 되었죠.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 친근감 없는데 남편하고 또 다투고 억울하고 때려치우고 싶어서 하소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 인간. 댓글입니다. 으이구 그러게 시부모래지. 그나마 착한 시부모래서. 아니 남자가 술 먹고 외박할 수도 있지. 그걸 이해 못해서 질질 짜야? 남자 속을 그리 뒤집어 놓으면 남자가 잘도 성공하겠다. 뭐가 잘났다고 시애미가 차려놓은 밥상도 마다해? 요 따위로 말 안 한 거죠. 사실은 저게 시아버님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님은 다 남편 탓이라고 하는데 남편 못 믿고 잠 안 자고 여기저기 찾아 돌아다닌 건 엄연히 남편이 시킨 게 아니라 님이 그러고 돌아다닌 겁니다. 술집 대리 사건이 있어 믿지 못하겠다 그러셨는데 그런 남자와 결혼했으면 항상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 건지 아니면 한번 믿어보며 살 건지 님이 결정해야지요. 저도 결혼 10개월, 임신 2개월 만에 술집 여자한테 메시지 온 거 딱 걸리고 임신 4개월째는 전에 사귄 여자가 잘 사냐? 행복하냐? 네 마누라 임신했다며? 난 너랑 사귄 죗값으로 아직 구렁텅이에 빠져있는데 복수할 거다. 이따위 메시지를 보낸 것도 딱 걸렸습니다. 뭐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남편 운전 중에 메시지 와서 확인하라고 휙 던져준 메시지에 찍혀 있었고 다른 건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나가서 메시지 온 거 확인 좀 해달라기에 보니까. 근데 울 남편 외박하던 말던 전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 써서 뭐합니까? 정말 증거 잡고 민간 탐정 풀어 사진 찍기 전엔 요즘 상간녀 소송도 힘들다던데. 뭐 내가 그랬으니 당신도 그렇게 살아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신경 쓰고 고민해봤자 아무 도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아내가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요 라고 했을 때 그대로 믿지만 우둔한 자는 아내가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요 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의심하다가 인생을 파멸시킨다고. 그 옛날에는 친자검사 같은 게 없었으니 아내가 당신 아이야 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지 의심해봤자 확인할 길도 없는 걸 의심하고 괴로워하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남편을 한번 믿어보세요. 지하주차장에서 자고 있었다면 분명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단 건데 대리운전 안 부르고 님 남편 술 취한 상태로 직접 차를 몰았단 얘긴가요? 아무래도 이해 불가인데. 대리운전 불렀다면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 님한테 님 남편 데려가란 전화 왔을 텐데. 그리고 무슨 수를 날밤을 새면서까지. 참 미심쩍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엔 신랑이 회식하고 12시부터 전화도 안 되고 연락 뚝. 걱정돼서 미치는 줄. 신랑 그러다 아침 6시쯤 들어왔는데 와서도 정신 못 차려서 고생고생해서 재우고
아침에 힘들어하길래 북엇국 끓여주고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술은 적당히 마셔야지. 어제 즐거웠나 보네. 전화라도 하지. 사고 났나 걱정했잖아. 이 정도. 그날 쌓인 건 엄마한테 전화해서 수다 떨면서 다스리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너무 당당하길래 슬쩍 잔소리했어요. 내가 당신 술 마시는 거 가지고 뭐라 한 적 있어? 회식 자리에서 왜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셔? 적당히 마시지. 미리 연락이라도 하던가. 나 걱정할 거라 생각 안 했어? 우리 아기 낳으면 안 되겠다. 자기 닮아서 술꾼 되면 어떡해? 등등 물론 큰 소리는 아니지만 쓴소리 잔뜩 했습니다. 그 후로는 안 그래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부모님이 대전분이신데 시아버지가 이번에 암수술을 서울에서 하시게 돼서 시어머니까지 같이 올라오셨고 저희 집에 머무시게 됐는데요. 시어머니는 157에 39kg 정도세요. 원래 마른 체질이신 것 같고 39에서 40이 왔다 갔다 하신대요. 저는 체대 나왔고 남편이랑 도장해서 애들 가르쳐요. 172에 65kg입니다. 딱 봐도 사이즈가 비교가 되나요? 근데 자꾸 본인 옷을 저한테 입어보라고 시켜요. 팔도 끝까지 안 들어가는 옷을요. 방순아, 엄마 이 옷 작아서 못 입는데 너 입어봐. 어머니한테 안 맞는 옷이 저한테 어떻게 맞아요? 아니야, 넌 젊고 군살이 없어서 맞을 거야. 라면서 억지로 입혀요. 안 들어가는 걸 보고는 웃으시면서 안 맞네. 하시고요. 제 티셔츠 같은 거 입으시고는 네가 입으면 티셔츠인데 내가 입으니까 원피스다. 이러고 남편도 엄마 옷을 왜 자꾸 방순이 입으라 해? 왜 그러는 거야? 안 맞는 거 알면서. 하는데도 맞을 줄 알았지. 이러고 웃으세요. 집에서 제 박스티만 입고 다니시고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방순이가 입은 거랑 내가 입은 거랑 다르지? 어때? 자꾸 물어보고 진짜 짜증나고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결정적인 게 어제 직장인분들이 저녁 타임에 오시는데 끝나고 얘기하고 노느라 좀 늦어졌더니 도장에 찾아오셨어요. 도장이 집 바로 옆이에요. 그때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안 오냐? 걱정돼서 왔다. 라고 하셔서 남편이랑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방순아, 나랑 패딩 바꿔 입자. 엄마 패딩이 더 따뜻해. 이러시는데 저 시어머니 패딩 어깨도 안 맞고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안 맞아요. 그냥 제 거 입을게요. 하는데도 끝까지 왜? 바꿔 입어. 맞을 거야. 끝까지 저러네요. 왜 저러는 걸까요? 참고로 저 27, 남편 32, 시어머니 55세, 시아버지 60세입니다. 짜증나서 돌아버릴 것 같아요. 댓글입니다. 왜긴요. 자꾸 마르고 요정 같은 나 하면서 나르시즘에 취해 있는 거죠. 계속 그러면 에이 저 어머님 옷 못 입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나 입던 사이즈라서요. 덩치나 살 말고 키로 매기세요. 길이가 짧아요. 키 차이가 얼만데. 남편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저분이 왜 저런 언행을 하는 거라 생각하냐고요. 남편의 대답에 그 다음 대응이 결정되는 거죠. 저 같음 세 번째 되풀이 되었을 때 팔 2개 넣고 앞으로 잡아당겨 두 쪽을 냈을 거예요. 이제 만족하세요 어머니? 방구인지 된장인지 먹기 전에 눈과 뇌로는 판단이 안 되시는 타입이세요? 와 우리 고모랑 진짜 하는지 똑같다. 저희 고모는 말랐고 조카들은 보통에서 통통한 편인데 만나기만 하면 저짓거리를 해요. 저 집 시어머니 마냥 옷 가지고도 그러고 명절에 조카들 갈비나 전에 밥 먹고 있으면 그 옆에서 자기는 살찔까봐 쌀밥은 전혀 안 먹는다면서 나물만 깨작대고 조카들 이용해서 자기 날씬하다는 거 보여주려고요. 한 몇 년 그래서 조카들이 은근 그 고모 싫어했는데 어느 명절에 큰아빠가 너는 나이 처먹고 다 늙어서 쪼그라든 건데 왜 젊은 애들이랑 비교를 하냐? 건강한 게 더 이쁘다. 라고 한 소리 듣고 삐져서 안 하는 중이에요. 이건 누군가 팩폭 날릴 누군가가 필요해요. 추가 글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전부 읽어봤는데 옷 입어보라고 하시면 입고 터트리라는 댓글이 많아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옷 입어보란 말이 없으시길래 이제 입어보라고 할 옷이 없나 했는데 어제 어김없이 제 박스티를 입으시고는 방순아, 이렇게 큰 옷 입으면 부해 보이니까 엄마 옷 입어봐. 딱 붙는 옷을 입어야 날씬해 보여. 하시길래 입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입어볼래? 하면서 티셔츠 하나를 주셨는데 늘어나는 재질이라 터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옷이 너무 늘어나서 배꼽이 비치고 앉으면 뱃살 접히는 거 그대로 보이는 그런 옷이었는데 그냥 입고 있었어요. 남편 씻고 나와서 보더니 그런 옷을 왜 입고 있냐? 편한 거 입어. 엄마 옷이야?
어머니가 자꾸 어머니 옷 안 맞는다고 하는데도 입으라고 이런 거 입어야 이쁘다고 하셔서 입었어. 매일 권하시는데 계속 거절하는 게 예의는 아니잖아. 어머니, 그냥 저 주실 옷들 지금 다 주세요. 출근할 때 매일 입고 다닐게요. 했더니 처음으로 말문이 막히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엄마 대체 왜 그래? 정말로 엄마 옷이 방순이한테 맞다고 생각한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왜 그래? 자꾸 잊어버리고 깜빡깜빡 하는 거야? 정말 이게 사이즈가 맞아 보여? 아버지 간호하느라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정말 걱정된다. 라면서 막 난리치니까 아니다. 저 정도로 안 맞는지 몰랐다. 너무 껴보이고 답답해 보이니까 갈아입어라. 라면서 방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삐지신 건지 식사할 때 말씀도 안 하시고 남편이 자꾸 걱정된다 어쩐다 하니까 치매 걱정하는 거냐?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걱정하냐? 라면서 화내시더라고요. 이제 안 그러실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또 그러시면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시어머니 왜 저래요? 아들 부부 침실은 왜 열어제낀데요? 헛짓거리 한다고? 자기도 헛짓거리해서 아들 낳아놓고는 며느리 빨리 하늘로 가라고 비는 것도 어이가 없네요. 사람 아닙니다. 두 번째 사연은 남자든 여자든 술 먹고 저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 허다하죠. 저는 아직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배우자가 저렇게 아침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든 아니든 남편이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연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뻐하는 마음에 본인 옷을 입히신 것 같긴 낀 개뿔 왜 저래? 딱 봐도 사이즈가 며칠수 차이 나는데 왜 저러는 거야? 웃기려고 그러나? 빨리 밥 먹고 싶다. 배고파. 밥 먹은 거 아니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니야, 저건 낮에 먹은 거고 이제 먹어야지. 아하.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